나는 한국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독일에서 온 34세 남성 파비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평범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야근, 출퇴근. 반복되는 삶에 지쳐가던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한 편이 그의 일상을 바꿨습니다. 따뜻한 인물들, 골목의 정취, 밥 한 끼에 담긴 마음.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그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으로.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는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사는 법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카드로 먼저 태워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파비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지하철이 너무 조용하다. 사람들이 줄을 선다. 밤 12시에도 여자 혼자 걷는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게 다시 사람을 믿게 해준 나라예요. 지금 그는 부산에 정착해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독일에선 하루하루 생존이었지만 한국에선 하루하루가 사람 냄새 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유럽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냐고요? 그 이유는 여기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비안은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은 빠르고 크고 멋졌지만 내 마음은 자꾸 바다를 그리더라고요. 그가 부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작고 따뜻한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리고 마을 주민들과 인사하며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채워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자주 오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사람. 어느 날 그녀는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파비안 씨가 직접 굽는 쿠키 맞죠? 진짜 엄마가 해주던 맛 같아요. 그녀의 이름은 은지, 근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파비안은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그녀는 그 느린 말들을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비 오는 날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고 파비안은 점점 자신이 이국적인 외국인이 아닌 그냥 동네의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비안은 카페 벽 한켠에 작은 문구를 걸었습니다. 은지를 위해 쓴 글이었죠. 너의 언어로 말하지 못해도 너의 마음은 느낄 수 있어. 나는 여기에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문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부산에 남은 이유는 날 알아봐 준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비안은 은지와 매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커피를 따라주고 나중엔 그녀가 좋아하는 시럽을 따로 준비해두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가 오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해졌습니다. 은지 역시 파비안에게 자주 마음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김밥을 싸오고 퇴근길엔 동네 빵집 쿠키를 카페에 몰래 두고 가곤 했죠.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파비안은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았고 은지는 외국인과의 연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서로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비안이 작은 카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고 은지도 조용히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대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건 한국에 와서 처음입니다.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카페를 함께 닫고 조용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지도 않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지나고 나서야 은지는 파비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기다리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연인이 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파비아는 은지와 함께 만드는 조용한 하루 속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는 말의 의미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었죠. 파비아는 어느 날 구청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체류 자격 갱신과 관련된 행정 오류로 비자가 일시정지되었고 30일 내 정리 후 출국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어 서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어떤 도움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가게 운영도 손님 응대도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에 남을 수 있을까? 그는 은지에게 이 사실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은지가 이 상황에 개입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아차렸습니다. 파비안이 웃지 않고 커피 맛도 흐릿하던 어느 날 그는 결국 털어놓았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은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구청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예약했고 외국인 지원센터에 전화해 파비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파비안 대신 서류를 정리하고 번역서를 작성하며 매일 퇴근 후 카페로 와 종이와 펜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구청 앞에서 공무원이 한마디를 툭 내뱉었죠. 그냥 돌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은지가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곳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 나라를, 이 마을을, 사람을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공무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칠 후 파비안에게 재심사 후 체류 연장 가능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밤 파비안은 처음으로 은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너 없었으면 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었을 거야.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카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봄날 파비안과 은지 사이엔 조용한 거리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카페에 들렀고 파비안은 여전히 그녀가 오기 전 쿠키를 굽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속도였습니다. 은지는 빠르게 움직이고 계획하고 정확하게 살아왔습니다. 반면 파비안은 한국에 와서야 느긋한 삶을 배워가는 중이었죠. 그 속도 차이가 처음엔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서로에게 부담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지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너한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파비안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은지는 항상 자신을 기다려주고 대신 말해주고 지켜봐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내가 없으면 난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에 은지는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슬퍼. 나는 너 없이도 너가 멋지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파비안은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말없이 밀려들고 은지가 주던 따뜻한 말들이 하나씩 되뇌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더 자주 했던 은지. 파비안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사랑이란 게 서로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게 하는 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이후 파비안은 은지에게 더 이상 기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와주지 않더라도 기다리지 않았고 혼자서도 카페를 꽉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죠. 은지는 예전처럼 매일 오지 않았지만 가끔 오면 여전히 그가 만든 쿠키를 먹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파비안은 독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 그리고 어머니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탁. 파비안은 수화기를 들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이라는 땅에 자신의 삶을 새로 심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은지와 술을 마셨습니다. 둘 다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그 밤은 묘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비안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에 쌓인 고민과 눈빛 속의 무게를
파비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뿌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 손을 놓지 않으면 나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이젠 진짜 멋지게 서 있는 나무가 되어줘요. 파비안은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공항에서의 포옹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지막 날 카페 문 앞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두고 갔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굽던 쿠키 2개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나는 당신이 가르쳐준 따뜻함으로 어디서든 다시 뿌리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은지는 며칠 후 그 메모를 읽고 혼자 카페 테이블에 앉아 그 쿠키를 나눠 먹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5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같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파비안이 떠난 후 그녀는 더 이상 카페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기억이 너무 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단체 교육 연수가 잡혔고 그 장소는 부산의 작은 문화센터 바로 그 카페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은지는 그 골목을 지나칠까 말까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조용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문, 익숙한 간판, 그리고 낯선 내부 인테리어. 주인 바뀌었구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나왔습니다. 서로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는 분명히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도 더 자랐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지만 은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파비안.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 아직도 김치볶음밥 좋아해? 그 말에 은지는 웃음이 터졌고 잠시 후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페 안.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이 마주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파비안은 독일에서 어머니를 돌보다 3년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서울에서 잠시 머물다 최근 부산으로 내려왔답니다. 너 없는 이 도시는 그냥 도시였어. 너 있어서 여기가 나한테는 기억이 됐었더라고. 은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가 마신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사실 당신이 그 쿠키 다시 굽게 될 거라 믿었어요. 그날 밤 은지는 다시 한번 카페에서 쿠키 하나를 사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구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파비안과 은지의 여정은 서로를 떠났지만 서로를 놓지 않은 두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사랑이란 붙잡지 않아도 기억 속에 오래 구워지는 거니까요.